강서던 단우 윤장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물 양성과 청소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우리 강서던 운동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것이 인생은 율회적이다. 이건 뭐 나만의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하고 그런 문제죠.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인생의 살이에서 묻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류애적인 삶을 우리는 보람있고 가치있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겠죠. 그래 후회 없이 이 세상을 살고 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만, 욕심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첫째, 내 개인으로 볼 때는 먼저 신체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권력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내가 젊을 때는 그 얘기에 공감을 못했어요. 무슨 소리 하는 말이지.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해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맞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기본적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단련시켜 가는 것은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해도 자기 삶의 수단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건 뭐 보람있게 산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는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정신으로 정의롭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가치관, 그걸 우리 인생관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요. 이런 개인이어야만이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무리 잘나고 해도 그렇게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국가와 사회, 이것이 또 건전하고 이상적인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와 우리 사회가 자유, 민주, 평등, 정의, 복지 이런 것이 잘 갖춰진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만이 보람있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전과 복지의 국가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국가 사회는 어떤 또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개인이 갖춰야 될 조건을 내가 앞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국가와 사회는 또 그대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 경제가 일단 안정되어 있어야 되고 독립된 주권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국민들이 건전한 사상과 건전한 정서를 가진 국민이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옳지 않으면 뭐 독립된 주권국가 간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죠. 어떤 나라는 국민들의 삶이 참 행복하고 평화로운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그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국가 사회의 조건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가도 사회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잘 운영하고 키워갈 수 있는 인물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물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물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되겠죠. 나이가 이미 든 노인들은요, 물론 그들도
과거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아왔지만은 이미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이들만 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역할을 노인들은 별로 많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해든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데요. 국가사회의 기초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지고 나라를 지탱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키워야 됩니다. 국가사회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청소년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얘기죠. 청소년이라 그러면 이제 그 법률상으로는 9살에서부터 24살까지 젊은이를 이제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년이라는 말이 있고 청소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청년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이고 중간점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젊은이들이 청소년인데 이 청소년들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고 청소년 기본법이니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보면은요, 청소년들이 자기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년들 활동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훈련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수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문화적인 여건도 갖춰야 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청소년 단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청소년 단체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청소년 단체도 글자가 들어 모여 있는 모임인데요. 여기 보면은 60몇 개의 청소년 단체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흥사단도 그 중에 하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사단은 어떤 청소년을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키고 길러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보람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의 조건이 필요하고 사회 국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첫 번째가 바로 건강이죠. 건강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건전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관, 국가관, 이런 가치관이 건전하고 올바른 것이어야 하지 그것이 국가 권력을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써먹겠다든지 이런 건 안 되죠. 우리 역사상으로 봐도요,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죄를 짓고 이 시국에 사라져간 예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체가 건강한 해서 그랬던 게 아니죠. 건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워가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물론 모든 건 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건 사회적인 책임이 큽니다. 사회, 국가, 단체 이런 쪽이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개인으로 볼 때는 또 꾸준히 자기가 수련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수영을 하고 하면서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자기가 종사할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사회 일반이 요구하는 교양과 상식 이런 것도 키워가야 되겠죠. 그럼 청소년 운동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첫째, 청소년 단체들과
교류와 협력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60여 개의 청소년 단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단체들은 조금씩 그 성격과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가? 물론 선의의 경쟁이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은 이 능력을 성장시키고 발전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이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이겨서 잘 살겠다 하는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만연에 대한 투쟁인 이런 얘기도 있지만 투쟁과 투쟁이 이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생과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이 제임스 러블록이라는 사람이 가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가이아 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신화에서 대지의 신, 땅의 신, 그게 가이아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흔히 가이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중년의 사나이가 병원에 찾아왔다. 병이 들어서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당신 이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런 것도 막 코로나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그 해결의 방안을 이 제임스 러블록은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나이가요. 병들은 사나이가 누군가 하면 아까 가이아라고 했죠. 가이아 지구입니다. 그죠? 지구. 그런데 거기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돼. 악성 바이러스가 뭔가 거기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이 지구에 기생을 해가지고 지구가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바이러스를 싹 죽이면 됩니다. 죽이면 되는데 바이러스가 누굽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 싹 죽이고 뭐 되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바이러스를 안 죽이면 그러면 뭘 죽여야 됩니까? 이 지구를 죽여야 되죠. 지구를 죽이면 사람이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거 하나를 죽여가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죽이면 그건 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제임스 러블록은 거기에서 제시했는 답이 뭔가 하면 상생과 협력입니다. 절대로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투쟁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상생과 협력이 방법이다. 그러면 바이러스하고 그럼 인간이 혹은 지구가 상생할 수 있느냐? 지구와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느냐? 인간이 잘 살려고 하면 지구를 파괴시키거나 지구가 살려고 하면 인간을 다 죽여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생과 협력이 방법이다 하는 걸 갖다가 제임스 러블록은 강조하면서 그 예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미토콘드리아 그런 거 알죠?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어떤 요소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세포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세포 밖에 있었던 거고 세포와는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건데 이것이 세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포와 공생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걸 갖다가 예로 들면서 이 상생과 협력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갖다가 제임스 러블록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단체들이 60여 개가 있는데 이 서로 그 좋은 의미에서의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하는 길로 키워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흥선한 아카데미 운동도 이제 그런 청소년 단체들 운동의 하나인데요.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4대 정신과 3대 수련을 통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사단 아카데미 운동도요. 우리 요즘 와가지고 이제 많이 다양화돼 있죠. 우리가 고등학생 때는요, 고등학생 아카데미 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대학생 아카데미 하는 것이 생겼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고등학생 아카데미 있으면 이 아카데미들이 거의 성격이 똑같았습니다. 회칙이 똑같고요, 활동 내용이 똑같고, 뭐 회의하는 순서도 똑같고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형사단 아카데미 운동이 많이 또 다양화되고 많이 발전했죠. 지금 우리 그 대구 형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운동 보면요, 참사랑 멘토링, 어린이 형사단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꿈마루 쉼터, 또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또 동구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그리고 또 각 학교에는 학교대로 학교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체수가 많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아까 청소년 단체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생하는 길로 가야 하듯이, 우리 형사단 안에서 이 학생들 아카데미 운동도 다양화되어 있지만 그 지향하는 목표는 형사단의 목적을 지향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활동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상생, 봉사하면서 형사단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 나가서 훌륭한 청소년들을 길러서 이 사회와 국가를 훌륭하게 건설을 하고, 또 인생이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인물이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그 인물은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걸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형사단의 창시자인 도산한 장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인물 없다고 늘 한탄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인물되기 공부를 아니하는가? 우리에게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공부와 수련을 통해서 이상적인 형사단 인물, 또 이 사회 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성장해 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